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개항 이후에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부터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체결까지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기 직전에 조선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살펴봤다면 이번 영상부터는 2-5단원 개항 이후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부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서양뿐만 아니라 청나라, 일본 등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조선의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지 19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의 활동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후속 조약 등을 체결했는데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라든지 또는 조일 무역규칙 같은 추가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은 주로 정치와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나 조일 무역규칙은 정말 이제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개항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개항장은 강화도 조약에서 개방하기로 한 부산, 인천, 원산, 항구 주변의 반경 4km의 지역에서 일본 상인들이 활동을 하는 그곳을 우리가 개항장이라고 하고요. 이 지역에서는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환전을 하지 않고 일본인들이 일본 돈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선 땅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붙이지 않는 조약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에서 곡식, 특히 쌀을 자기네 나라로 사갈 때 그 양을 제한을 두지 않는 양곡 무제한 수입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우리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하는 영사재판권 등이 이 조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 상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주로 어떤 무역을 하게 되냐면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합니다.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는 쌀이고요. 면은 이제 면직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면 티셔츠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천 있죠. 면천. 이걸 서로 교환해가는 무역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일본 상인들은 영국산 면 제품을 사서 조선에 판매를 하고요.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조선 시장에서는 쌀이나 곡식을 사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이걸 우리는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하고요. 또 이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 주변에 4km 반경까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거류지 무역이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내륙까지 그 개항장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는 무역이었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가져오는 물건을 일본 상인들에게 직접 살려면 개항장으로 직접 찾아가야 됐고요. 개항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상인들, 조선 땅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조선 상인들이 개항장에서 일본 물건을 사서 그것을 내륙으로 이동을 시키면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류지 무역 체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항을 할 당시에 조선 정부는 이런 일본의 무역 체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무관세 조약이나 무제한 유출 같은 이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부터가 일본과의 무역이 조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다고 보여져요.
자, 결국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조선 내의 쌀값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상인들이 돈이 되는 대로 조선의 쌀을 다 사들이기 때문에 조선에선 쌀이 부족해지고 쌀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국산 면직물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물건이기 때문에 품질도 굉장히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풀리면서 조선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이드 인 잉글랜드 면직물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 내에 수공업으로 면직물을 만들던 상인들 다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런 영향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강화도 조약 직후에는 이런 일본 상인들이 주로 활동을 했다면 이제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의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그 대표적인 배경으로는 우리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내용을 보면 청나라 상인이 이제 개항장 바깥으로 나와서 서울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항장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일부를 보시면 조선의 양화진, 한성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외에는 내지로는 이동을 하지 못하지만 내지로 이동할 경우에는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으면 또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청나라 상인들이 실제로 이 청상인 거류지 여기 경복궁이 있는 바로 앞에 서울 한복판에 이제 상점을 열고 중국산 물건들 또는 중국 상인들이 수입해 오는 물건들을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당시에 개항장 내에서만 무역을 하던 일본 상인들이 보기에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엄청나게 특혜를 준 것이에요. 이런 혜택을 청나라 상인만 누리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최국 대우 규정을 적용해서 이 서울로 진출할 수 있는 특혜를 다른 외국 상인들에게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청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곳과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곳이 이제 서울에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사려면 옛날에 이모군란 이전에는 거류지까지 그 개항장까지 직접 사러 가거나 아니면 그 일본 상인들에게 물건을 산 조선 상인들한테 물건을 사면 되는데 이제는 직접 서울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 상인이 서울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조선 상인이 개입하지 않아도 서양 또는 일본 청나라 상인의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중개상인 활동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서 물건을 이제 일본 물건을 사서 조선 사람들한테 팔던 이 중간 역할을 하던 상인들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됐고요. 서울에서 장사를 하던 서울 상인들, 이제 시전 상인들의 상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마다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은요, 조선에서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으로 이제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원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상인들의 침투가 이제 개항장 바깥까지 확대가 되면서 더욱더 쌀의 유출이 심해지고 쌀값이 더욱 폭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국주의 열강 역시 이 조선에서 경제적인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을 벌였는데요. 청일전쟁과 아간파천 이후에 각종 이권들이 열강에 넘어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초반에 그 독립협회 활동 이야기 하면서 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권이랑 조선 내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삼림체벌권이나 광산채굴권이나 또는 이제 금광채굴권, 철도부설권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아관 파천 이후에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 알고 계시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가 각종 이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러시아만 가지게 둘 수 없겠죠? 다른 열강들은 최국 대우 조약을 내세우면서 왜 러시아한테만 주냐? 우리한테도 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저마다 필요한 권리를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러일 전쟁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조선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더욱 확대하게 되는데요. 식민지로 만들기 전 단계에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재정을 장악합니다. 조선 정부가 관리하던 나라의 돈을 이제 일본이 손에 쥐게 되는데요. 일단 세관 업무를 관리합니다. 일본이 이제 무역을 하는데 발생하는 세금을 일본이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 정부의 대규모 차관,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일본에게 빚을 지게 된 것이고, 이 빚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서 한국에 일본 돈을 유통시키는데요. 본격적인 유통은 1905년에 일본의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던 상평통보나 백동화 같은 조선의 돈을 이제 은행에 가져오면 일본 돈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상평통보나 백동화는 사용하지 못하고 나가서 물건을 사려면 일본에서 만든 제1은행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 와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옛날 돈을 새로운 돈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작업인 거죠. 내용을 보시면 이 백동화나 상평통보의 품질을 상중하로 매깁니다. 그래서 상태가 매우 양호한 건 상종은 이제 갑종이라고 하고요. 2등은 을종, 그 다음에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은 병종이라고 해서 이 백동화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얼마로 바꿔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백동화 개당 2전 5리로 바꿔줄 건지 1전으로 바꿔줄 건지 또는 아예 매수하지 않을지. 그래서 기존에 조선에서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아요. 대부분 뭘로 채택이 되냐면 이거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바꿔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병종으로 그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별을 받게 돼서 이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그게 이 돈으로 바꿔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그냥 이제 쓸모없는, 시장에서 쓸 수 없는 돈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금융뿐만 아니라 땅도 많이 가져갔는데요. 청일전쟁 이후부터 일본은 이제 조금씩 한국에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농장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러일 전쟁을 전후로 해서 러일 전쟁 전과 러일 전쟁 이후에는 철도 부지라던가 또는 군사 용지를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조선 정부로부터 대규모 토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조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청에 딸린 토지라던가 또는 역에 딸린 토지라던가 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황무지를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매입을 하거나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거나 또는 혜택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럼 이 회사에선 뭘 하냐? 일본인들에게, 일본 지주에게 조선의 땅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배 이전부터 조선 땅에 일본인들이 이주를 해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910년부터는
대다수의 땅이 이제 많은 땅들이 일본인 지주에게 매각이 되면서 한반도에서 땅 부자는 일본인, 그리고 땅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소작농들은 한국인이 되는 지주 소작 제도가 더욱더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 청나라 상인, 외국 세력들이 경제적으로 조선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는지,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기 전부터 일본이 조선의 경제에 어떻게 침략을 하고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러한 경제적 침탈에 맞서서 조선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